자, 11월 15일 12주차 2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시대 의제 매입색을 공부하다가 잠깐 쉬었는데요. 자, 이처럼 자, 이 시가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B로부터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이 B 사업자는 자, A 가세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을 부담했었는데 이 매입세액을 부담만 했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판매 가격에 올리다 보니까 시가세사업자가 비싸게 사버리가 되고 비싸게 사버렸으니까 또 동일한 마진을 높이니까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매입 부가지세가 상당히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뒤최종 소비자의 어떤 누적 효과나 한수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우리 일반 가세사업자 또는 간이 가세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공급부터는요, 간이 가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간이 가세자는 의제 매입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세자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의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서 자, 이 공제율을 곱하면 의제 매입세액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안 해줬네요. 자, 여기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우리가 제조, 강환, 제한화 또는 용역이 부가지세를 가세하는 경우, 자, 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자, 이 C사업자 있죠, C사업자. 이 C사업자가 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자, 만약에 뭐 복숭아를 이 친구가 한다면 이 친구는 복숭아를 매입을 해서 자, 이게 면세 농산물이 된다, 그죠? 자, 아이고, 봉숭아가 돼버렸네요. 네, 복숭아. 자, 복숭아를 가공을 한 다음에 복숭아를 복숭아를 가공해서 자,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고요. 이 복숭아 통조림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됩니다. 이게 면세, 가세,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야지 한시효과,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세 사업자가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이게 가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네, 이게 가세가 돼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대로 또 그냥 바로 도매나 소매로 복숭아 상태로 넘기게 된다면 한수효과, 누수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면세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가세 물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될 때 이때 한수효과, 누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매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첫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사학계표.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면세 사업자로 등록에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서를 꺼내주겠죠. 이런 계산서 학계표. 자,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뭐 이런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요거는 제조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조업자가 어떤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바로 이런 농산물, 수산물들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런 매입처별 계산사학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하게 되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조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업종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농민들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계산서라든가 이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제출한다 하더라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공제율을 곱하는 이 매입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입가액은 어떤 운임이나 또는 보험료라든가 어떤 부대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대 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매입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매입가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무회계나 이럴 때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어떤 매입가액에서 운임, 보험료 이런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의 매입가액은 부대 비용을 제외한 순수 매입가액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수입을 했다. 자, 우리가 수입을 했으면 간세의 가세 가격이 매입 가격이 됩니다. 실제 매입 가격이 아니고 간세의 가세 가격이 매입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제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를 하느냐? 자, 요거는 언제 공제를 하느냐?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확정신고 시만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공제 가능한 게 있는데 이 의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시에도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정산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 확정신고 시에 한도 계산을 해서 정산하는 그러한 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처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 기간에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언제 사용했느냐 이런 사용 시점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자, 1월 이렇게 볼까요? 4월 3일 날에 어떤 원재료 자, 100개를 구입하였다. 100개를 만원에 구입하였다. 자, 실제 가공하는데 투입된 시기는 7월 5일 95개를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자, 실질은 4월 3일 그러니까 일기 확정 신고 시에 구입을 하고 실제로는 2기 때 다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2기 예정 신고 시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입한 시점에 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사용 시점 굉장히 어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도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고 한데 이거 추적 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가생정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받는 날에 속하는 신고 기간에 공제받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자, 정산 및 한도 계산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 대원칙입니다.
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두 번 적용을 해주는 거는요. 자, 확정신고 시에 정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언제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가세 표준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세 표준은요. 이 면세 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가세 표준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가 오로지 순수하게 그 복숭아 통조림만 가공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다 넣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복숭아 통조림과 또는 복숭아 도소매라든가 또는 기타 뭐 그 신발 제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발라내주고 복숭아 통조림과 관련된 이 가세 표준만 이 한도액 계산할 때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자,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공제율. 자, 우리 한도 계산은요. 한도는 가세 표준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한도 비율이 있습니다. 자, 공제율은 여기에 표에 나와 있고요. 자, 한도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제율 요거는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난항이 있는데요. 자, 이 율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율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씩 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숫자를 원래는 다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2분의 인자라는 또 104분의 4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음식점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일로 가고요.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음식점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라면 그냥 바로 이외의 경우라서 102분의 2가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규칙. 제조업과 음식점업이 아니라면 그냥 10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제조업입니다. 자, 제조업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2, 4,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4, 6.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 4, 6.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이 어제맵세액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공제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가자, 그리고 뭐 제분,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주 조그마한 사업자들, 걔네들은 최고 공제율인 106분의 6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이면 104분의 4입니다. 자, 일반은 그냥 그 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외입니다. 얘는 그 외, 그 외. 4는 중소나 그냥 개인. 자, 암기할때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2는요. 아이고, 이거 2가 그 외다, 그죠? 잘못 적었네요. 자, 6은 규모가 아주 작은 사람들. 규모가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점입니다. 자, 음식점. 자, 음식점은요. 2, 6,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는요. 유흥입니다. 유흥. 자, 유흥은 뭐든지 조금 어떤 법률을 적용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메리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흥업 자체가 그렇게 뭐 건장할 만한 업종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 유흥업은 굉장히 어떤 그 매출 우락도 굉장히 많은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일반 사업자들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혜택들은 다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빠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하지만 메리트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102분의 2입니다. 자, 6은요,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자, 8, 9는 개인입니다. 개인. 네. 그리고 8은요, 2억 초과. 2억 초과. 그리고 9는요, 개인 중에서 2억 이하. 자,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표를 보고 그냥 완전히 생짜로 외우려고 하면, 그 뭐냐, 그 외워지긴 외워지는데 그 암기에 대한 지속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조업과 음식점업이 아니라면 그냥 102분의 2입니다. 처음에 업종으로 먼저 걸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조업은 246입니다. 246. 자, 2는 그 외고 4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그죠? 그러니까 이 그 외는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중에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는 중소나 개인이고 6번은 그 106번의 6은요. 규모가 작은 개인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개인입니다. 자, 음식점은 2689입니다. 자, 2는 융, 6은 법인, 8은 개인 중에서 2억 원 초과하는데 9는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자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조금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이게 공제율이었고 자, 이제 한도뷰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한도는 이게 법인이냐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법인은 40%입니다. 뭐 업종 그리고 규모 상관없이 40%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인입니다. 자, 개인은 우리 음식점하고 기타 업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5%로 막 움직입니다. 5%로. 자, 한 가지를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음식점 업은 50%, 60%, 갑자기 또 생뚱맞게 65%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업종은 45%, 55% 이렇게 됩니다. 10%씩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5% 단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45%, 그리고 50%, 55%, 60%, 65%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45%부터 65%까지 5% 단위로 증가하는 거고, 이 45%는 출발점이 기타 업종에서 2억 초과자, 그죠? 2억 초과자. 자, 50%는요. 자, 음식점이고, 자, 2억 초과자입니다. 자, 55%는 기타 업종의 2억 이하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세 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그 공제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음식점입니다. 요거 2억 이하입니다.
자, 65% 음식점이고 이번에는 1억 이하입니다. 자, 어느 정도 규칙이 좀 생겼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게 기타입니다.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점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암기하기가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한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율 한도. 자,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가액이 보자, 한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가액이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세표준이 50만 원이었고요. 확정 신고 기간에 가세표준이 뭐 한 70만 원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업종은 자, 음식점이고, 그리고 개인이고, 그리고 뭐냐, 그 가자점을 운영하는 그러한 가게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제맵스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는 자, 매입가액이 100만 원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공제율이 얼마? 가자점목은 106분의 6이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6,604원, 아이고, 56,604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는 56,604원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확정 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확정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미니멈 1번과 2번. 항상 한도 계산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1번은 그냥 순수하게 계산했을 때, 자, 순수하게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곱하기 106분의 6. 두 번째, 이제 한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가세표준은 1기 합쳐가지고 120만원 되겠네요. 120만원. 거기서 곱하기 106분의 106. 그리고 한도 비율이 얼마라고요? 개인이고 음식점이고 가세표준이 1억 원 이하니까 65%가 되겠다, 그죠? 65%. 자, 그리고 여기에서 56,604원을 차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왜냐면 지금 확정 신고 기간에는 예정 확정 합쳐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정 거는 차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150만원 곱하기 6에 나누기 106을 하게 되면 84,906원이 됩니다. 잘못 적었네요. 84,906원.
그리고 120만원 곱하기 106분의 2혹은 곱하기 0.65 44,000원 나와버리네. 이 가세표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가세표준을 100만원으로 자, 다시 가세표준을 좀 옮길게요. 그러면 이게 되는구나. 그냥 200만원 해야 되겠다. 200만원. 그러면 250만원. 250만원 곱하기 106을 곱하기 0.65 하게 되면 91,9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총 한도가 91,981원입니다. 91,981원이고요. 예정 신고 기간에는 56,604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기 때는 총 요거 한도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매입 가액은 요 금액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84,906원을 이기 때 계산을 할 때 91,981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91,981원 나누기 56604 하게 되면 35,377원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도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죠? 이거 산식이 조금 이상한데? 산식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좀 그러네요. 자, 요렇게 개념을 좀 잡아 두셔야 돼요. 우리가 1, 2, 그러니까 해당 가세 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월세 매입세액은 한도가 91,981원입니다. 아셨죠? 91,981원. 자, 그런데 이 91,981원 중에서 자, 예정 때는 56,604원을 공제를 받았고요. 확정 때는 84,906원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이 한도에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확정 때는 91,981원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377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 실무 서식 작성하는 거 있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한 번 더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편하려고 만든 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가지세법상 어떤 그 법령을 알고 있다면 이 신고서에 넣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신고서가 의미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언제나 이런 부속 서류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원래는 의제 매입세액 다음에 우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 특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틀린다 하더라도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중요하지 않은 파트들은 제가 일단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스의 공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 가시더라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맵스의 공제를 그 처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때 공부해도 됩니다. 이제 맵스의 공제를 배웠다면요, 재활용 폐자원 그 맵스의 공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네. 자, 이번에는 차가감 납부세 계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한번 잘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번 잘라가야 되겠다. 그죠? 네, 한번 잘라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예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자, 310페이지. 네.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자, 다음 항목 중 부가지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지세. 자, 요거 수입하는 재화다. 그죠? 만약에 수입하는 용역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네. 두 번째, 접대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 자, 접대비는 안 됩니다. 그죠? 접대비는 매입세 불공제 사항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자, 요것도 안 됩니다. 네, 요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4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자, 요것도 이제 업무 무관 지출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자, 매입석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자, 1번.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취득한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자,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든가 또는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관광 사업자가 비용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취득에다는 매입세. 자, 왠지 관광 사업자라고 하니까 우리 영업용 차량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그냥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택시, 우리 캡스 같은 출동 차량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자, 3번. 자, 무역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자,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 계산서.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그 수치를 했고요. 자, 4번. 자,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간이영수증. 자, 이 간이영수증은 적격 증명서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적격 증명서류는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만 정당한 증명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자, 10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10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10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자, 다음 중 제2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는 거네요. 자, 이 친구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했고요. 자, 10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고요.
10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3교시 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